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 프로그래머입니다. 여러분 파이썬 어떠세요? 여러분 실력 많이 향상되었나요? 우리가 파이썬의 기초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파이썬 실전 프로젝트의 이제 대단원 마지막 프로젝트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픈 API랑 그다음 매시업 서비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 지하철 주변에 편의시설을 찾아서 보여주고 지도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우리가 서울에 있는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이제 선택해서 그 주변에 있는 키워드나 그냥 그 주변에 있는 그 편의시설을 찾아갖고 그걸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 주소랑 뭐 이런 설명, 그 다음에 지도 위치까지 이렇게 표현해주는 아주 재밌는, 지금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을 걷다가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뭐 오픈 API가 뭔지 모른다고요? 매시업 서비스가 뭔지 모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번에는 좀 재미있지만 또 자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한 두 번이나 세 번에 나눠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먼저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전 지식을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몇 개 용어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스크래핑이라는 우리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크래핑 혹시 들어보셨어요? 웹 스크래핑이 뭐냐 하면은 기존에는 어떻게 됐냐면 정보를 자기만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정보를 자기가 갖고 있어서 그 정보를 갖고 클라이언트 서버다 뭐 이렇게 갖고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있는 걸 갖고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제는 정보들이 만약 방대해지고 그 다음에 개방이 되다 보니까 웹사이트에 있는 특정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을 우리가 웹 스크래핑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도서 같은 거, 책 정보는 어디 많습니까? 아마존이라든지 교보, 인터넷 교보 같은 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 가고 실제로 거기서 있는 필요한 정보들, 책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IT 도서는 어떤 게 있고, 줄이는 어떻고, 가격은 어떻고, 이런 정보들 다 이렇게 스크랩, 우리 옛날 스크랩 해봤잖아요. 이렇게 신문 기사를 이렇게 가위로 붙이는 것처럼. 그런 것들 이제 웹 스크래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추출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크롤링이라는 기술도 있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제 사람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인터넷을 웹서핑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검색 엔진이라든지 아까 같은 특정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공 시간대라는 거 이런 거는 항공사 같은 데 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는 도서 정보 같은 거는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 교보 이런 데 가서 하는 것이죠.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이제 당연하죠.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그 주기로 저희가 갖고 있다기보다는 검색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빅 사이트 같은 데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와서 유용한 정보를 갖고 오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걸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스크래핑을 할 때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를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정보가 정말 오픈되어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의도하진 않지만 그 제공하는 사람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회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거 사용하는 것, 이걸 가공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웹사이트는 저한테 얘기해주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막 바꿉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그 아마존 사이트도 포맷들이 막 바뀌어요. 뭐 왜냐하면 그걸 뭐 새 단장 해갖고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그 양식을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근데 스크롤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스크래핑, 웹 스크래핑의 기본은 어떤 정해진 양식, 지금 보여주는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그걸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스크래핑을 이제 얘기하는 건, 스크래핑을 제가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우리가 많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래핑보다는 우리가 오픈 API를 사용하면은 이 두 가지 문제, 저작권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또 하나는 이 병용됐을 때 우리가 변화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어요. 오픈 API. API가 사실 뭡니까? API라는 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갖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밖에서 이제 사용할 때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서로 정의해서
거기서 그 양식에 따라서 맞게 갖고 오는 그런 거죠. 그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기 위한 여러 함수를 미리 정한 함수의 이름을 정해서 그걸 갖고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를 공부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파이썬 함수를 공부하고 다른 함수를 공부하면서 함수 세 가지 요소, 입력, 그 다음에 이름, 출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이제 정해두는 거죠, 미리. 어떻게, 어떤 이름으로 갖고 가면 되고,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값을 갖고 간다는 걸 미리 정해두면 그걸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주로는 이제 자기가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스크롤링을 통해서 이제 웹 화면에 보여주는 걸 이제 우리가 정해진 양식을 갖고 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아마존이 예를 들어서 오픈 API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은 get book list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우리가 정해진 양식으로 함수를 불러서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함수를 불러서 그걸 갖고 오면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뭐 XML이 됐든 JSON이 됐든 이런 걸 갖고 와서 거기 이름을 갖고 스펙에 맞게 잘라서 우리가 쓰면은 되는 거죠. 이걸 갖고 올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그 등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도 미리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 장점이 있죠. 변경됐을 경우는 역시 변경된다라고 이제 그런 공지를 통상적으로 받게 되고요. 보통은 변경을 잘 하진 않습니다. 뭐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스크롤링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이죠. 오픈 API는 뭐냐? 오픈 말 그대로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API입니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가 이제 자신들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API를 미리 공개된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주로 쓰는 구글, 네이버 같은 경우, 아니면 기상청, 공공으로 하고는 서울시 같은 경우,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오픈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 해갖고 다양한 그 공공 정보들, 교통, 날씨, 그 다음에 뭐 해양,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오픈 API로 많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비스했던 것들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버스였죠. 아주 그 고등학생이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학생은 이제 참 좋은 학교 갔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픈 API 서울시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이제 그 버스 정보를 이용해갖고 그걸 이제 그 앱으로 만든 거죠. 앱으로 만들어서 근데 정보는 전부 다 서울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정부라든지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 주는 그 오픈 API를 이용한 거죠.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오픈 API고요.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이제 매시업 서비스라는 겁니다. 매시업 서비스. 매시업 서비스가 뭡니까? 매시업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오픈 API를 합해서 새로운 서비스 혹은 앱을 만드는 것을 이제 매시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오픈 API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본격화됐죠.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서비스는 하나의 그 오픈 API를 쓸 수 있지만 여러 개의 오픈 API를 합해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정보를 필요한 그 앱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같이 만든 지하철 주변의 편의시설 알림이라는 그 앱이죠. 어플리케이션이죠. 파이썬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세 가지의 API를 이용합니다. 오픈 API를 이용합니다. 첫째 뭐냐면 지하철역 정보를 이제 제공해주는 지하철역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지하철역 공공 오픈 API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그 지하철역 정보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1호선 하면은 1호선에 해당되는 역사들, 2호선은 2호선에 해당되는 역사들, 이렇게 역사들 이름을 쭉 갖고 오는 그런 API가 하나가 있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역이 바뀌면 이제 자동으로 알아서 자기네들이 바꿔서 이제 주겠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네이버, 우리나라의 이제 대형 포털이죠. 네이버에서 그 역이나 이런 어떤 주변의 위치를 주면은 그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들을 쭉 가져오는 이런 API가 있어요. 어떤 이제 키워드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편의점, 극장 뭐 이런 것들을 미용실 이런 걸 주면 거기에 맞는 것들의 리스트를 쭉 갖고 옵니다. 물론 정해진 양식으로 우리한테 줘요.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들이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위치, 좌표를 이제 갖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역시 네이버의 지도를 이용할 거예요. 이 지도의 좌표를 이용해서 정해진 양식으로 해서 좌표를 주면 그 지도에 우리가 정해진 모양대로 이제 갖다 달라라고 명령을 주면 그 지도를 우리한테 지도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금방 보이는 이런 매시업 서비스 아주 멋있죠? 우리가 만들 건데도 웬만한 상용 앱
앱의 기능을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UI를 데코레이션 하고 이러면 되죠. 이게 지금 파이썬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뭡니까 그 안드로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앱을 만들어도 훌륭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오픈 API와 그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 기술들에 대해서 이해했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실제로 오픈 API를 어떻게 등록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의 오픈 API가 있고 네이버의 오픈 API가 있죠. 오픈 API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에게 힘이 실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